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한강 작가의 인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10월이었죠. 한강 작가가 이게 웬일입니까? 아시아 여성 최초로 또 한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정말 이 쾌거 아닙니까?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Dear Hangang, our warmest congratulations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I would like to share the meaning of this award, which is for literature, standing here in opposition to violence together. Thank you. 근데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한강 작가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 하겠죠.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만한 많은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한강 작가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미지 혹은 그 인지도 그 이전에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도 있었죠. 또 BTS의 뭐 미국에서의 차트의 어떤 정말 엄청난 흥행 성공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생각을 해보면 받을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좀 느낄 수 있지 않나. 우리 존민 씨는 어떻게? 독서광. 독서광. 제가 인생에서 책을 몇 권 안 읽어봤는데 이 책은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구해놨습니다. 구해만 갔어요. 사실 노벨 문학상 발표 날이 다가오면 우리나라에서 늘 언급되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소설가 황석영 씨하고 시인 고은. 그래서 맨날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하고 몇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성 작가로서 한강 씨가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하게 된 거죠. 진 교수님답게 좀 한강 작가님 좀 한번 씹어주시면. 저는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함부로 쉽지는 않습니다. 예술 작품 왜냐하면은 항상 비평이라면 레텐데 크리틱 그래서 구원하는 비평이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은 말을 못하니까 그 말을 못하는 작품한테 뭐가 되는 거냐 변호사가 돼서 인간의 목소리를 부여해주는 거. 이게 비평이라는 개념이고 정치 비평은 다릅니다. 미학과 출신 달라야지. 미학과는 맞습니다. 뭐 일단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한강 작가님 축하. 오늘 여러 숟가락 얹는 작가. 잘 팔리긴 했어. 그래요? 잘 팔리긴 했어. 엄청 잘 팔리긴 했어. 내 뭐라고 안 하잖아. 자 근데 뭘 안 하죠? 이 같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그만 말해. 몇 번을 얘기해. 자 이게 그 우리나라 작품들 훌륭한 작품들 많았어요. 솔직히 문제는 뭐냐면은 번역, 트랜슬레이션 문제였거든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악마의 언어라고 해요. 번역이 안 된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옐로우 또는 기껏 해봤자 옐로우이시까지밖에 없잖아요. 네. 누렇다, 노랗다, 누르팅팅하다, 된장색. 노르스름. 누르스름하다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고요. 우리끼리. 요게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순이 딱 정해져 있어요. I love you예요. 근데 우리는 어순이 지 맘대로 변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또 되고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나는 이거 어떻게 보냐고. 그렇지. 나 너 좋아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은 시인의 그 영어 번역본도 봤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고은 시인께서 쓰신 내용은 이게 아닌데 이걸 살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데보라 스미스 번역가가 정말 감칠맛 나게 한강 작가의 뉘앙스를 다 살려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정말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자, 금혁 씨. 북한에서 노벨 문학상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노벨 문학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에 대해서는 알았거든요. 뭐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런 이과 계통의 노벨상은 알고 있었고 근데 노벨 문학상의 존재를 만약 일반 주민들에게 알려주게 되면은 북한의 현실을 담아내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서양 세계의 현실을 담아내는 책들이 위주 아닙니까? 어쨌든 북한과 전혀 다른 세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주민들한테 노벨 문학상이 있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이거 읽어야 좀 노벨 좀 안다 이런 좀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닌가. 북한에도 세계문학 전집 100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00권이 나온 레미제라블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소설들이 있거든요. 번역돼서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 수령을 형성한 작품 이외에는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대체로 북한에서는 베스트셀러다라고 하게 되면 불멸의 청소 해가지고 그렇지, 맞아. 김일성을 형성한 불멸의 역사 그리고 김정일을 형성한 불멸의 향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시리즈가 나오고 맞아요. 불멸의 시리즈가 있어. 예, 네, 불멸의 있어요. 청소라는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거든요. 북한에서 제일 베스트셀러는 아마 세기로야 더블이 나오잖아요. 세기로, 태기야 더블로 보고 그게이자처럼 막 시리즈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다 못하지 나중엔 기록영화까지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요? 겁나 재미없어요. 그냥 오빠 겁나 재미없어요. 그냥 내용이 이거요. 우리 수령님 비 오는 이 아침 입고 농장에 찾아오시오. 논두렁에 직접 앉으시고 우리 농장원들의 말을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농사법까지 가르쳐 주셨대요. 언제다 이민들 속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 이거예요. 그리고 언제다 이민들 속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 이거예요. 약간 성경책에서 등장인물만 바꾼 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남북의 어떤 경쟁에서 볼 게 아니라 북에 있는 저 동포들도 드디어 남북한에서 최초의 노벨문학상 작가가 나왔구나라고 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